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간증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되게 당황스럽게 웃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로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보았던 남편의 좋은 성품들이 결혼 후에 사라지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먼저 결혼하신 형제자매님의 밀착 코치를 받았고 서로에 대해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큰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 일들을 통해 완전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며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의견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땐 되도 않는 자존심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맞게 그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절대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 아마 저 사람은 평생 저 모습일 거야 라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옳으니 내 기준에 맞춰 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교만한 생각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달라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여행을 의논하고 남편이 일을 맡아 준비하기로 한다고 해볼게요.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면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일정과 숙소 예약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말이죠. 아니 이게 그렇게 시간을 끌 일이야? 예약은 지금 안 하면 어려울 텐데 마음속 아우성을 눌러두고 내가 할까? 라고 물으면 가만히 있어봐 천천히 해도 돼. 그런 말로 또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다 일정에 쫓겨 결국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 속이 상했습니다. 전 제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결혼하고 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난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을 비슷한 일로 부딪히다가 웬만한 일들은 그냥 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제 속도 편하고 남편도 책임을 덜하게 되니 그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남편의 역할까지 하다가 힘에 부쳐 자주 불평이 터져나왔고 남편은 가정 내에서 존재감이 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 상해했습니다. 특별히 한창 예민한 시기에 두 아이에게 아빠로서의 권위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며 이게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남편은 의사결정을 되도록 빠르게 하여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고 저는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들을 꾹 참고 남편에게 밀어 그가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년의 애씀 끝에 지금은 서로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이 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닐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테이크 전문점에 가서도 식전빵을 제일 맛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먹더라고요.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꽃을 선물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붉은 장미 한 다발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탐스러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꽃을 어떻게 그렇게 모양 없이 포장을 했는지 포장 때문에 꽃이 안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고마워요. 그냥 제 얼굴에 쓰여 있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는데 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꽃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쉬운 제가 남편에게
잘 가는 꽃집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남편은 기념일이 되면 그곳에서 들러 꽃을 사다 주었습니다. 종종 남편은 당신을 감동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건 나이가 든 다음에 알아챘는데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늦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다들 기뻐하는 상황에서 저만 대면대면하게 굴다가 다른 사람이 진정될 즈음에 기쁨 속에 혼자 신이 납니다. 저도 제가 이상하고 그런 저를 보는 사람들도 살짝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은 이런 저를 자주 보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가 알아서 제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편이 그와 내가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생각지 않았던 센스를 발휘하는 그를 보면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이 기쁘고 신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제 의견과 남편의 의견이 다른 경우 하나님께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분명 제 방식이 합리적이고 제 말이 옳은 듯한데 제 것은 무너지고 남편의 의견대로 일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놓고 그를 편애하시냐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전 일단 부딪혀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며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붙박이처럼 서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론이 나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 그의 결정과 실행은 대부분 많이 답답하고 상황에 잘 맞지 않으며 거기다 더해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가정의 머리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큰데 먹은 마음만큼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외근이 잦은 빡빡한 직장 생활 속에서 틈틈이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교회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에 앞선 자매님들의 당부 중에 하나는 형제는 자매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형제가 일할 수 있도록 내어놓으라는 권면이었는데 저도 남편의 발목을 잡는 아내가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선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말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느 날 심란해져서 제가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그 말을 그만하든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하더군요. 하면 하지 라고 했더니 몇 년 동안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을 하던 중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약 3년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남편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전심 사역자처럼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나 사업을 할 때보다 더 바쁘게 정말 신나게 살더군요.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상담하고 때론 유학생들 이삿짐을 날라주고 오면서도 즐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 그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제가 생활을 책임지는 자리로 떠밀리는 것 같아서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당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 하는 건 안 말리는데 생활비는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머리됨이나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남편과 논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가끔 남편이 다가와 내가 도와줄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호강의 겨운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전 당신 일인데 왜 도와줄까라고 물어봐? 내가 같이 할까라고 말하는 게 맞지. 형제님들 제 말을 들으면서 뭔가 속에서 울컥 올라온 게 있으실까요? 제 남편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도와준데도 뭐라고 해. 에이 안 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닫은 채로 지냅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여성 우월주의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퇴근하고 돌아와 수고하는 저를 위해 남편이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 고마워 하고 당근도 썰라 하고 고기도 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할 텐데 왜 매번 저는 그럴까요? 아마도 제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말이 곧 인격이며 능력이다 라는 믿음과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온 제 직업적인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가정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물으신다고 봅니다. 의식주에 관련한 집안일 역시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대로 그와 저는 한 몸이므로 남편의 일은 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모든 일을 마땅히 할 제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일을 하면서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같이 할까? 라고 말하는 것과 도와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제가 피곤해 보일 때 남편이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게 좀 쉬어 라고 하죠. 아마도 운전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요리 등의 집안일은 아내된 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씨름하면서 난 정말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말보다는 의도를 봐야지 뭐가 중요하다고 선한 의도를 가진 그의 마음까지 거절하고 결국 관계의 불편함까지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실제 살면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친정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제가 다른 일로 바쁘거나 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남편이 나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일은 제 책임하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이 도와줄까? 라고 물을 때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부탁하곤 합니다. 어찌되었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부딪히다가 저도 남편도 대강 포기하면서 많은 다름과 같이 묻어두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의 다름인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 서더니 아니 같이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지만 별 내색 없이 잡고 있던 프라이팬을 남편에게 넘겨주고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가끔씩 남편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 시간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보이지 않게 많은 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가끔 가지는 저녁 식사 준비는 두 사람이 옆에 서서 함께 일하는 많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 그 시간이 몹시 귀합니다. 가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문득문득 제가 했던 말들을 남편의 입에서 들을 때마다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같은 말을 남편과 둘이 이야기할 땐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다 해? 라는 투로 받아들이길래 이 사람은 진짜 나랑 안 맞는구만 했는데 다른 상황에선 제가 남편에게 했던 동일한 말을 마치 자기 생각이냐 교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라면 방금 그 말은 원래 내 생각이었고 당신은 그 말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즉시 바로 잡으려 들었겠지만 지금은 남편과 작은 일로 시비를 가리는 게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걸 압니다. 남편 말 맞다나 제가 그이고 그가 나인데 누가 말하면 뭐 어떠랴 싶습니다. 결혼 30주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나와 많이 다른 그를 보며 여전히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젠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각이 균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저희 부부는 한 발짝도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와 내가 달라서, 오히려 너무 달라서 우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